돈은 물질적 성공을 측정해주는 척도이다. 돈은 이 땅에서 최상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다.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간단한 법칙을 안다면 돈을 벌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6,000년 전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바빌론을 풍요롭게 한 그 법칙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돈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지은이 조지 S. 클레이슨, 옮기니 강주헌, 발행 국일 미디어, 발행일 2018년 5월 28일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도시라고 불리는 황금의 도시 바빌론. 바빌론에는 수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도시는 화려했고 깨끗하게 정비되었으며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해 나갔던 것일까요? 그곳에 살던 바빌론 최고의 부자 아카드가 당신을 텅텅 빈 지갑에서 구해줄 돈에 관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아카드의 이야기를 통해 돈 버는 지혜, 돈을 지키는 지혜, 돈으로 돈을 버는 지혜를 배우고 돈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빌론 최고의 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재산과 돈 관리에 관한 대원칙을 이해해 보세요. 그리하면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지갑에도 돈이 넘쳐 흐를 일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부자로 살 수 있는 지혜, 아카드가 알려주는 황금의 토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부자가 될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의 5가지 법칙. 짐꾼의 우두머리가 칼라밥을 바라보며 말했다. 칼라밥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벌써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당신께서 말씀해 주신 지혜를 실천하면서 앞날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그랬지. 내가 먼 나라에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자네들에게 해주었지. 하지만 오늘 밤에는 아카드란 사람이 남긴 지혜를 자네들에게 말해주려 하네. 자네들도 알겠지만 아카드는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네. 짐꾼의 우두머리가 대답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카드란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바빌론 역사상 가장 부자였다고 말입니다. 칼라밥이 방긋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았네. 바빌론 역사상 가장 부자인 사람이었네. 물론 그 이전의 사람들도 알았겠지만 아카드는 황금이 움직이는 길을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이었지. 아주 오래전 내가 젊었을 때였네. 아카드의 아들인 노마시르를 니네베에서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지. 그때 그는 내게 아카드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네. 그 지혜를 실천한 덕분에 나는 지금처럼 부자가 될 수 있었네. 그래서 오늘 밤 자네들에게도 그 지혜를 나눠주려 하네. 어느 날 나는 내 주인과 노마시르의 집에서 밤늦도록 일하고 있었네. 주인을 도와서 값비싼 융단들을 집 안으로 옮겼지. 노마시르는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어서 융단 하나까지도 꼼꼼히 살펴본 다음이야 샀으니까. 마침내 노마시르는 만족스러운 융단을 찾았는지 우리에게 가까이 앉으라고 하면서 포도주 한 잔씩을 건네주었네. 정말 귀한 포도주였네. 그처럼 귀한 포도주에 익숙하지 못했던 까닭에 그 향내는 내 코 속을 꽉 채우고 이내 내 뱃속을 따뜻한 온기로 감싸주더군. 그리고 그는 아버지인 아카드에게 배웠다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네. 자네들도 알겠지만 자식들은 재산을 물려받겠다는 기대감에서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일세. 바빌론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지. 하지만 아카드는 그런 관습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지. 그래서 노마시르가 성년이 되었을 때 아카드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 노마시르야, 네가 내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네가 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먼저 네 능력을 증명해 보이거라. 네가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게 보여주기 바란다. 나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너에게는 두 가지를 주겠다. 하나는 황금으로 채워진 주머니다. 이 황금 주머니는 네가 슬기롭게 사용할 경우 너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주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황금의 5가지 법칙이 새겨진 토판이다. 이 토판에 쓰여진 법칙대로 네가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안전하게 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아들아, 떠나거라. 그리고 10년 후에 돌아오거라. 그런 후에 네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냈는지 말해다오. 네가 올바로 해냈다면 나는 기꺼이 너를 내 상속자로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모든 재산을 신에게 바칠 생각이다. 그래서 노마시르는 그날로 바빌론을 떠났지. 비단에 곱게 싼 토판과 황금 주머니를 말에 싣고 바빌론을 떠나 먼 세상으로 여행을 시작했네. 그리고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10년이 지난 후 노마시르는 고향으로 돌아왔네. 아버지는 아들의 귀향을 즐거워하며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네. 잔치가 끝난 후 아카드 부부는 왕의 옥좌가 부럽지 않은 호화스런 의자에 앉아 노마시르를 불렀네. 노마시르는 부모 앞에 공손히 서서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고하기 시작했네. 그때가 저녁이었다고 하더군. 방을 어스름이 밝힌 등잔불의 심지에서 피어오른 연기로 방 안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네. 하얀 옷을 입은 노예들이 종려나무 잎새를 살랑살랑 흔들어대면서 습한 공기를 몰아내고 있었지. 노마시르의 아내와 어린 두 아들, 그리고 친구들과 친척들은 응접실에 깔아놓은 융단에 조용히 앉아 노마시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네. 노마시르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난 10년을 회고하기 시작했네. 아버님, 먼저 아버님의 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님은 제게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재물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넉넉한 황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의 지혜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황금은 물거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토끼를 처음 잡아본 사람의 손에서 산토끼가 달아나듯이 삶의 경험이 없었던 제 손에서 황금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카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노마시르에게 말했네. 계속하거라. 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구나. 저는 먼저 니네베로 갔습니다. 니네베는 성장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기회도 많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대상의 일원이 되어 니네베로 가는 길에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말쑥하게 생긴 두 남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람처럼 빠른 백마의 공동 소유주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제게 다가와 은밀히 말했습니다. 니네베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마에서 패한 적이 없는 말을 소유한 부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자는 이 세상의 어떤 말도 자기 말을 이길 수 없다고 믿고 있어 바빌로니아 전체에서 어떤 말과 경주할 때도 커다란 돈을 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친구는 그들의 말에 비할 때 부자의 말은 느림보 거북이에 불과하다면서 제게도 그 경주에 돈을 걸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하게 패해서 저는 큰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그것이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대상들과 여행하면서 저처럼 세상 물정의 어두운 숙맥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니네베의 그 부자도 한패였습니다. 그 교묘한 속임수에서 저는 한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항상 경계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도 역시 쓰라린 경험을 한 끝에 얻었습니다. 대상 중에 저와 가깝게 지내던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저처럼 돈벌이를 하러 니네베로 여행하던 친구였습니다.
니네베에 도착해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마 사기꾼들에게 속아 시리에 빠져 있던 저에게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한 상인이 죽었는데 물건과 단골 손님을 아주 싼 값에 넘겨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와 동업자가 되어 그 상점을 인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투자할 돈을 가져오기 위해 바빌론에 다녀와야 하니 제 돈으로 일단 그 상점을 인수하고 나중에 그의 몫만큼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마 사기꾼에게 털린 돈을 만회하고 싶어 그 제안에 선뜻 응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으로 떠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상점은 전혀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점을 인수한 후에야 깨달았지만 진열된 물건들이 거의 팔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건을 들여놓을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상점을 유대인에게 헐값에 넘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야말로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누가 고용하려 했겠습니까? 저는 말과 노예들을 팔았습니다. 여분의 옷까지도 팔았습니다. 당장 먹을 것과 잠잘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활은 궁핍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세상에 내보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세상에 내보낸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아버님이 제게 주신 토판이 생각났습니다. 황금의 5가지 법칙이 새겨진 토판이 그때서야 생각났습니다. 저는 토판에 새겨진 지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진작에 그 토판을 읽었더라면 제 돈을 그처럼 허망하게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5가지 법칙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까지 제 가슴에 새겨지도록 읽었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제게 다시 미소를 지어준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버님이 제게 10년 전에 주신 토판에 새겨져 있던 황금의 5가지 법칙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황금의 5가지 법칙 1. 수입의 1할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에게 황금은 기꺼이 찾아올 것이며 곧 그와 가족의 행복한 미래까지 보장해주는 커다란 재산으로 커갈 것이다. 2. 황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 황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나중에는 들판의 양떼처럼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3. 지혜와 경험을 갖춘 사람의 조언을 받아 황금을 투자하는 신중한 사람만이 황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4.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추천하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는 사람은 황금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5.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사기꾼의 달콤한 감언이설을 쫓고 있거나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지 못한 채 덧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황금을 손에 쥘 수 없을 것이다. 아버님이 주신 황금의 5가지 법칙입니다. 황금보다 훨씬 큰 가치가 담긴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가난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졌던 것은 저의 미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재앙은 없는 법입니다. 저는 리베네 성 밖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관리하는 일자리를 어렵사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황금의 1법칙에서 배운 대로 저는 첫 봉급에서 동전 하나를 저축했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한 푼씩 저축하면서 마침내 은화 한 잎으로 키워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축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아버님에게 돌아가기 전에 아버님이 제게 주신 만큼의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노예 주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네는 무척이나 검약한 청년이구먼. 돈을 그토록 절약하니 말일세. 돈을 그처럼 모으는 이유라도 있는가? 저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가 꽤 많은 돈을 주었지만 그동안 몽땅 잃고 말았습니다. 그만큼의 돈을 모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바람직한 목표군. 그런데 자네가 모은 돈을 제대로 굴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경험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황금을 허망하게 잃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까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자 노예의 주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날 믿는다면 황금을 굴려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앞으로 1년 내에 이 외성이 완성되면 동서남북으로 성문마다 커다란 청동문을 세워야 할 걸세. 그런데 니네베에는 그 성문을 만들 만한 청동이 부족하지. 그런데 성주는 청동을 확보할 생각조차 않고 있네. 그래서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았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구리 광산과 주석 광산에 대상을 보내는 걸세. 그들에게 성문을 세울 때 필요한 청동을 만들어 니네베까지 가져오도록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면 성주가 성문을 만들려 할 때 우리만 청동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값에 팔 수 있지 않겠나. 설사 왕이 우리에게 청동을 사지 않더라도 우리는 적정한 가격에 청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도 있을 걸세. 노예 주인의 제안은 황금의 삼법칙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겹게 모은 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다행히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그 투자로 저는 상당한 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청동 사업에 공동 출자한 단체의 일원이 되어 다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다루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생각을 신중하게 피력하면서 열띤 토론을 거친 뒤에야 투자할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원금을 잃은 적이 없었고 수익을 내지는 않더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업에 투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한다면 아무런 경험도 없이 뛰어들었던 장사나 말경주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범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에게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저는 돈을 안전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는 방법을 하나씩 깨우쳐 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돈은 점점 빨리 불어났습니다. 제가 잃었던 돈을 모두 만회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을 벌었습니다. 제가 겪은 실패와 시련, 그리고 성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의 5가지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황금의 5가지 법칙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찌 돈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설령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황금의 5가지 법칙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그 돈이 충실한 노예처럼 다른 돈을 벌어줍니다. 노마세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한 노예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네. 그 노예는 커다란 가죽 주머니 3개를 앞으로 가져왔네. 노마세르는 그중 하나를 아카드 앞에 옮겨 놓으며 이렇게 말했다더군. 아버님은 제게 바빌론의 황금을 주었습니다. 아버님께 똑같은 무게의 니네베 황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마세르는 2개의 황금 주머니를 아카드 앞에 옮겨 놓으며 말했네. 아버님은 제게 지혜의 말씀이 새겨진 토판을 주었습니다. 그 값으로 2 부대의 황금을 드리겠습니다. 황금보다 지혜가 더 값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어떻게 황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없다면 황금은 한낱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황금도 순식간에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지혜가 있다면 맨손으로도 황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벌어들인 이 황금 주머니가 그 증거입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아버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이나 제가 부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모두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카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서 일어나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네. 네가 돈의 이치를 깨달았구나. 정말 기쁘다. 내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들을 두어 정말 기쁘다. 칼라밥은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젊은 친구들에게 눈길을 돌리며 물었다. 노마시리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나? 자네들 중에서 아버지나 장인에게 달려가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었다고 떳떳하게 말할 사람이 있는가? 만약 자네들이 그동안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열심히 일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슬기롭게 쓴 돈도 있지만 때로는 어리석게 돈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들이 무엇이라 말하겠나? 아직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운명의 차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네. 부자는 황금의 5가지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충실히 지킨 사람일세. 나도 젊은 시절에 5가지 법칙을 배웠고 그 법칙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자가 될 수 있었네. 어떤 특별한 마법의 힘으로 재산을 모은 것이 절대 아니네.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돈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법일세. 꾸준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만이 자네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끝까지 지켜주는 재산으로 키워질 수 있는 법이네. 돈을 번다는 것이 무엇이겠나?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나? 그렇지 않네.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게. 돈을 번다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짊어지는 가벼운 짐에 불과한 것이네.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질 때 세월이 지나면 자네들은 꿈에서나 그리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세. 황금의 5가지 법칙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네. 이 법칙을 충실히 따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네. 이 5가지 법칙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네. 내가 짤막한 이야기로 그 뜻을 대략 말해주었지만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싶구만. 나는 이 5가지 법칙을 젊었을 때부터 가슴에 새기고 살았네.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읽고 또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었네. 황금의 1법칙. 수입의 1할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에게 황금은 기꺼이 찾아올 것이며 그와 가족의 행복한 미래까지 보장해주는 커다란 재산으로 커갈 것이다. 당신이 수입의 1할을 꾸준히 저축해서 모은 돈을 적절한 곳에 투자한다면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줄 충분한 재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당신이 신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 재산이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수입의 1할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에게 돈은 기꺼이 찾아온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돈이 많아질수록 돈은 급속도로 불어난다. 돈이 돈을 낳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수입의 1할 이상을 무조건 저축하라. 황금의 2법칙. 황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 황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나중에는 들판의 양떼처럼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돈은 적극적 의지를 가진 일꾼과 같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돈은 불어나게 되어 있다.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당신에게 한 푼의 돈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돈을 모아라. 그리고 기회를 기다려라.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돈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놀라운 속도로 불어난다. 황금의 3법칙. 지혜와 경험을 갖춘 사람의 조언을 받아 황금을 투자하는 신중한 사람만이 황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신중한 사람과 경솔한 사람이 있다. 경솔한 사람의 손에서 빠져나온 돈은 신중한 사람을 찾아간다. 인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다.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라.
그래야 당신의 돈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안전한 곳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돈이 조금씩 쌓여가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황금의 사법칙.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나 경험 있는 사람이 추천하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는 사람은 황금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돈을 가졌지만 돈을 굴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칙이다. 언뜻 생각하면 돈벌이가 될 만한 사업도 일단 시작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면밀히 분석해야 신랄 같은 가능성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돈이 있더라도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충분한 경험이 있어도 미래의 판단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경험도 없는 사업의 미래를 어떻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는가? 10중 8구 값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리 품을 팔더라도 돈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받은 후에 당신의 돈을 투자하라. 황금의 5법칙.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사기꾼의 달콤한 감언 이설을 쫓고 있거나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지 못한 채 덧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황금을 손에 쥘 수 없을 것이다. 환상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모험소설의 주인공은 언제나 보물창고를 발견하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 게다가 마법의 힘이 작용하면서 주인공의 재산은 나날이 불어난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동화에서나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라. 순식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감언 이설은 당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달콤한 유혹일 뿐이다. 칼라밥은 황금의 5가지 법칙을 하나씩 설명한 후에 젊은 사람들에게 당부하듯 말했다. 노마시르와 함께 투자했던 니네베의 부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항상 기억하게. 그들은 한 번도 원금을 잃은 적이 없었네. 그들은 원금을 언제라도 환수할 수 없는 사업에는 결코 투자하지 않았네. 이것으로 황금의 5가지 법칙에 대한 내 이야기는 끝났네. 내가 평생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라도 털어놓은 듯 홀가분한 기분이지만 정확히 말해서 황금의 5가지 법칙은 결코 부자가 되는 비결이 아니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지. 저기에서 울어대는 늑대처럼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숱한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진리인 걸세. 내일 우리는 바빌론에 도착하네. 보게, 저 높은 탑 꼭대기에서 언제나 타오르고 있는 영원의 불꽃을 보게. 바빌론이 우리 눈앞에 있네. 내일이면 자네들은 내게 품삯을 받을 것이네. 자네들이 그동안 땀을 흘리며 고생한 대가일세. 그 황금으로 무엇을 할 텐가? 앞으로 10년 후 그 황금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자네들 중에 노마시르와 같은 사내가 있다면 장래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그 황금의 일부를 저축하겠지. 그리고 아카드가 가르쳐준 지혜를 묵묵히 지키면서 살아가겠지. 하지만 10년 후 그는 아카드의 아들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걸세. 그 돈을 발판으로 삼아 부자가 되었고 주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부디 지혜롭게 행동하게. 그래야 자네들의 삶이 즐거울 테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지혜일세.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줄 따름이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가.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나. 기회를 놓쳐버리고 뒤늦게야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는가. 바빌론에 자네들까지 차지할 돈이 남아 있겠느냐고. 그런 생각은 접어버리게. 바빌론에는 돈이 넘쳐 흐르네. 마치 그 끝을 알 수 없는 화수분과 같은 곳일세. 매년 더욱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곳이 바로 바빌론이네.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따르는 곳이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땅이 바빌론이네. 마법의 힘을 다른 곳에서 바라지 말게. 우리가 꿈꾸는 마법의 힘은 우리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네. 황금의 5가지 법칙을 가슴에 새기고 뜨거운 열망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자네들도 언젠가는 바빌론의 보물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네. 황금의 5가지 법칙을 당신의 평생 신조로 삼아라. 여기까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1926년에 조지 S. 클레이슨이 썼던 글들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그는 당시 바빌론의 우화를 바탕으로 재테크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써서 출간했었고 은행과 보험업계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원서 제목은 Richest Man in Babylon인데요. 수많은 출판사에서 다양한 번역본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기원전 18세기에서 4세기까지 약 1500년간 번영했던 세계 최대 문명도시이자 국제도시입니다. 바빌론은 기원전의 도시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빌론은 최대의 문명 도시였던 만큼 노예들에게도 사유재산을 인정해줄 만큼 개인의 재산에 대한 보호가 철저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바빌론 부자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비즈니스에 대한 배움과 감각을 가지고 꾸준히 재산을 모으고 결국에 자유인이 되어 부를 쌓아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쓰여져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의 시대로 거슬러가 실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6,000년 전 부를 일구었던 사람들의 가치관과 신념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변치 않는 부의 법칙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